저도 이렇게 상품명을 지었더니 시작한 지 2달 만에 2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상품명 잘 지어서 많은 매출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품명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듯이 구매대행에는 수동, 반자동, 대량과 같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판매 전략도 이 방법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상품명 짓는 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던 간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영상이 될 거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해도 영상을 반복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쉬워질 거니까 많이 돌려보세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샐러드집을 창업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샐러드집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샐러드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맛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싱싱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써야겠고, 매장도 깔끔하면 좋겠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가격, 적정한 가격이거나,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겠죠. 이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이어야 할 겁니다. 네, 근데 맛과 인테리어와 가격 같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춰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암만 준비해도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가게는 폐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리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리는 걸 노출시킨다고 하는데요, 사실 노출에도 많은 방법이 있죠.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SNS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노출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 조합을 잘 해줘야 고객들에게 우리의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매출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키워드만 잘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노출의 조건은 많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 결과로 나타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키워드를 최적화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준다면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키워드를 만드시면서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실제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단어들을 잘 조합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상품을 AI 로봇에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써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키워드를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면, 키워드는 크게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로 나뉘어집니다. 메인 키워드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대중적으로 찾는 키워드를 말하는 거고, 서브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와 상관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서브 키워드로 검색해서 구매할 것 같은 키워드를 말합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이 키워드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말이죠. 궁금하시죠? 네,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오늘은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곳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쳐주시면 아래에 아이템 스카우트가 나올 겁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바로 맨 상단에서 왼쪽에 아이템 발굴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한번 카테고리들을 쫙 봐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카테고리 이제 3차, 4차까지 다 한번 쭉 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팔 수 있나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어떤 거를 해볼까요? 생활건강 들어가 볼게요. 생활건강에서 공구, 그리고 이게 3차까지 있는 게 있고 4차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걸 해볼까요? 전동공구를 한번 해볼게요. 전동공구는 4차까지 있는 거고요. 4차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광택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자체가 이제 키워드, 대표 키워드를 설정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필터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필터에서는 저희는 전체가 아니고 쇼핑성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브랜드 제거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해 줍니다. 저희는 전복성이 아니라 쇼핑성을 위주로 볼 거고, 브랜드 상품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브랜드 제거를 눌러 줄 겁니다. 물론 100% 다 브랜드 제거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는 게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눌러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십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광택기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대표 카테고리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대표 카테고리는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키워드들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카테고리가, 이거를 눌러주셔서 대표 카테고리 왼쪽에 화살표 있잖아요.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정렬이 되니까, 정렬이 된 상태에서 키워드를 찾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검색수 있죠. 검색수가 1000에서 5000 정도 사이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2000보다 너무 작으면 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있고, 5000보다 너무 많으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노출이 아예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내가 경험이 많아지고 해볼 수 있겠다 싶을 때는 뭐 1만, 2만, 3만까지 다 노려보셔도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메모장을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광택기랑 같이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자동차 광택기, 광택기, 그리고 듀얼 광택기, 무선 광택기, 차량 광택기, 폴리셔, 무선 폴리셔. 일단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5000 이하로 보면서 해본 거고요. 광택기는 써주셔도 되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검색체 광택기 가장 많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내가 조금 더 잘 해보겠다 하시면 써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제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내가 밀고 싶은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메인 키워드를 앞쪽에, 가장 앞쪽에 넣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 찾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광택기라는 게 계속해서 중복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광택기를 써 주셨으면은 뒤에 있는 것들은 중복이 되지 않게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폴리셔도 두 개가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또 뒤쪽으로 이렇게 미니 광택기라든지 듀얼 폴리셔, 뭐 로비 광택기 추가 키워드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막히다나 딱 봐도 이런 것 이제 상표권에 관련된 거잖아요. 딱 봐도 막히다라는 상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써주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형, 싱글, 뭐 전동 이런 것들은 기능이 내가 소싱하는 것과 맞으면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 대표 키워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서브 키워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셔서 상품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빠른 방법 중에 하나라서 먼저 알려드렸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요, 네이버 쇼핑 탭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찾은 게 광택기였잖아요. 광택기를 서칭해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이 1페이지 내에 광택기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부터 쫙 써주시면 되는데, 위에부터 해당하는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광고라는 표시가 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광고로 제외를 시켜 주시고요. 그 아래 있는 것들 중에 상위 노출된 것들부터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조합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광택기라는 메인 키워드를 잡아 주시고,
여기 보시면 벤딕트부터 있는데 벤딕트는 딱 봐도 상표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표권이 있는 것들은 써주시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뒤로부터 조금 이제 내가 소싱하는 것들과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있으면 그걸 복합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똑같이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섞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량용, 듀얼, 광택기, 광택기는 앞에 있으니까 생략을 해주시고, 폴리셔, 인치도 있네요. 인치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명확한 인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능적인 거니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패드도 같이 파나 보네요. 폴리싱, 듀얼, 우선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이 1페이지 내에 있는 키워드들은 이미 상위 노출이 되고 있고 좋은 키워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상품명을 작성해 주실 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드가 있는 상표권이 있는 단어들은 절대 쓰지 마세요. 이지스나 카테크 이런 것들은 아마 상표권이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더 정확하게는 키프리스라는 곳에 쳐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키프리스 한번 들어가셔서 있는지 봐주시고요. 저 같으면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될 것 같습니다. 헤누스 이런 것들 말이죠. 네, 그렇게 특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쓰지 마시고 아이와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 관련 용품도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제가 이제 강의 때는 조금 더 세세하고 정확한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문제없이 상품명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짓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대표 키워드 정하기. 뭘 팔지를 정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아이템 스카우트와 같은 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브 키워드 설정하기. 이것도 아이템 스카우트나 네이버 쇼핑을 참고해서 검색수가 2000개에서 5000개 사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능적으로 맞는 키워드 구성. 고객분들이 보고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타워버에 있는 거 그대로 번역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명을 굳이 너무 길게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기능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수요가 있는 키워드는 물론 넣어주셔도 되지만 상품명을 꽉 채우려고 아무거나 넣어서 길게 하는 건 정말 비추드립니다. 두 번째, 브랜드 상품은 하지 말자. 브랜드 제품이나 상표권이 있는 키워드들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품명은 최대한 간결하게 써주세요. 네, 마지막 주의사항으로는 같은 카테고리에 내에 있는 키워드들로 상품명을 조합시켜주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품명을 지었더니 시작한 지 2달 만에 매출이 2천만원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상품명 잘 지어서 많은 매출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